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디입니다. 네, 오늘은 이 자료 구조하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말이 참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막 이렇게 뭐 어디서 뭐 이렇게 개발자들이 뭐 하는 말들이 이렇게 들어봤을 수는 있지만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도 없었을 거고 필요도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면 아마 이제 이런 걸 내가 꼭 알아야 되나, 뭐 하러 알아야 되나 이제 싶을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단어 자체가 이게 이제 어려워서 그럴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 이게 되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는 수준의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이 단어 자체를 많이 쓸 일이 그냥 좀 없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그래머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중에서도 이제 뭐 자료 구조가 뭐냐, 알고리즘이 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아마 이게 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개, 고양이, 뭐 개는 어떻고 고양이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디 가서 야 포유류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까?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료 구조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포유류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개념들을 이렇게 이제 포괄하는 큰 개념의 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자료 구조, 뭐 알고리즘 이게 말 자체가 되게 전문 용어 같고 되게 막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게 진짜 당연히 필요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제 직접 뭐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래머들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 이제 이 시대가 데이터,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누구든 이제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 분석하면 막 다 꼭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가기 전에 사실 자료 구조,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가요. 뭐냐면 이게 자료 구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의 구조예요. 근데 이제 왜 굳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 구조라 그러지 왜 자료 구조라 그래? 근데 이게 사실 데이터 구조라고도 어디서 이렇게 많이들 쓰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대명사처럼 옛날에 제 뭐 수업 받을 때도 그렇고 이제 보통 자료 구조라고 하지 않으면 데이터 스트럭처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냥 일단 자료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말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우리가 저장을 하면 예를 들어 숫자를 하나 저장한다, 뭐 문자를 하나 저장한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하나 저장할 때는 그 데이터가 어떤 숫자다라고 지정하고 저장하면 되고 문자면 문자다 하고 지정하고 저장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여러 개면 이게 되게 여러 개면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우리가 뭔가 이 여러 개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또 이렇게 빼다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게 이제 데이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가 이제 뭐 정해졌으면 그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 어떤 식으로 써먹을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되게 뭐 남의 세상 얘기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어 자체만 조금 이렇게 이제 낯설었을 뿐이지
되게 좀,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친구 페북을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 페북에 이렇게 노트 뜬 거, 이렇게 뉴스피드로 이제 뜬 거를 이제 보다가, 이 친구가 쓴 글이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논조였는데, AI는 막 점점 발전해갖고 막 그런다는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약간 요런 식의 이제, 예, 그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사실 그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거든요. 꼭 프로그래머들만 무슨 AI를 하고 프로그래머들만 무슨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머신러닝, 뭐 나중에 이제 제가 AI나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쉽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아무튼 그런 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만드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막 여러 뭐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비즈니스 하나에는 진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같이 협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꼭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진짜 딱 어느 정도 개념만 알면 그 만드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괜히 이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도대체 지금의 AI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감도 없죠. 근데 대충 지금의 AI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뭘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들만 알면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였냐면, 어쨌거나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예전에 제 1회 방송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점점 막 지금 온갖 곳에 다 있어요. 진짜 막 점점 많아져. 진짜 장담하건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건 이렇게 써먹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아닌 거는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뭐 가치를 그 판단하는데 좀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진짜 1단계가 자료구조하고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말이 어렵다 뿐이지 진짜 이건 당연히 필요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걔네들에 대해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료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영어로는, 네, 여기 이제 얘네들을 써먹으면서, 네, 자료구조. 자료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료구조가 이제 영어로는 맞나요? 스펠링? 스트럭처. 네. 데이터 스트럭처. 오히려 이게 지금 자료구조라고 말하는 것보다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 데이터의 구조예요. 데이터의 구조. 그래서 아까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 자체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참이나 거짓, 수로 저장입니다. 트루냐 펄스냐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숫자 정수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실수 뭐 0.05 뭐 이런 소수점 돼 있는 거 뭐 그런 걸 저장하거나, 아니면 문자 뭐 A, B, C 뭐 이런 문자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문자열, 그게 이제 문자들의 나열 뭐 헬로 월드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컴퓨터에다가 뭐 이제 프로그래밍을 짜고, 네, 세탁자 광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프링에 대해서 혹시 강의해 주시나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의 주제는,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아닌 분들한테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상식들을 좀 이제 공유하고자 하고 있어요. 이게 전달드리고 이렇게 학습하고자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모습을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할 때는, 네, 이제 그때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좀 스프링이라는 이런 어떤 그 개발 프레임워크를 직접 강의할 계획은 아직 그 빠른 시일 내에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세탁자 강훈님께서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아마 스프링이라는 거에서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하나를 미리 띄워놓는다는 걸 깜빡했는데,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제 블로그 링크를 그 이제 방송 끝나고 방송 다시 보기에 댓글에다가 그 이제 링크를 달아놔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보면 이렇게 1회 때 뭐 했고 2회 때 뭐 했고 뭐 언제 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시 보기 링크하고 내용 메모해 놓은 거, 그거 링크를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11회 방송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3회 때 방송, 7월 17일 방송 때 제가 플랫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하나, 둘, 삼님,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그 플랫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임워크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이제 계속 얘기할 때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로 볼 수 있고요. 웹 브라우저에서 따따따.naver.com처럼 주소를 치면 그 해당 주소를 찾아서 이제 그 네이버의 웹 서버를 찾아가요. 그러면 이 네이버의 웹 서버에서는 그 HTML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웹 브라우저로 보내주는데, 그 HTML 문서를 만드는 그걸 이제 웹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이 웹 서비스라는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이게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하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일들을 다 이렇게 공통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런 어떤 웹 서버를 쉽게 만들 수 있게, 웹 서버에 그 올라가 있는 그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게, 그 어떤 껍데기가 딱 짜여져 있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또 이제 지금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여기 지금 3회 때 방송했던 걸 한번 봐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세탁자 광우님께서는 이제 아마 프로그래밍을 지금 직접 공부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주제하고 좀 이렇게 이제 다른 식이 돼서, 이게 목적하고 다른 게 돼서,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기회에 이게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저장만 해갖고는, 이렇게 하나씩 저장하는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별로 이것만 저장해서는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 여러 개를 가지고 이제 뭐 그거에 뭐 합을 구하냐, 평균을 구하냐, 아니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검색을 하냐, 뭐 이런 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데이터 한 개 한 개 저장하는 것만이 이제 끝이 아니고, 이 데이터 여러 개를 구조화해서 저장하는 방법들,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료 구조예요. 데이터 스트럭처, 자꾸 이렇게 헷갈릴까.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도 아직 좀 이해가 조금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 일단 위치를 좀 이렇게 보고요. 높이를 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료 구조라는 거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포유류 설명했었죠. 개하고 고양이가 포유류죠. 그렇듯이 개하고 고양이에 해당되는 그런 애들, 실제로 자료 구조에 해당하는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장 제일 쉬운 게 배열.
배열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이터 숫자고 문자고 어쩐 이런 뭐 참거짓 이런 거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씩 이게 이제 하나만 저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저장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 개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 그게 이제 배열이에요. 이 배열은 뭐냐면 그 데이터 여러 개를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메모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데이터 여러 개를 줄 세워둘 공간을 미리 만들고 그 공간들에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컴퓨터가 되돌리기.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냥 배열부터 쓸게요. 그래갖고 이거. 그래갖고 이제 보면 넘피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잘못 눌렀어요. 이제 컴퓨터에 어떤 저장 공간이 이만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 하나 저장한다. 그러면 요 어떤 공간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저장한다. 그러면 1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배열이라 그러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5개 어떤 그 숫자 5개를 저장할 거야 라고 이제 미리 선언을 하면 숫자 5개 공간을 이렇게 미리 딱 만들어요.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이제 1, 2, 3, 4, 5 뭐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저장하고 나서 이렇게 찾아서 쓸 때는 이게 이제 0번째 위치,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 이것도 이거 써야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위치에 이제 값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전혀 이제 어떤 그 경험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 이제 제가 주로 이전 방송들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뭐 온라인 이게 웹에 보면 뭐 자바스크립트 연습장 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 뭐 온라인 에디터, 뭐 HTML 온라인 에디터 이렇게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엔다이히님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운디웃님, 네, 스웽님, 프로그래머 되려고요. 네, 그쵸.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테드님, 무슨 개발 하시나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좀 오랜 시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것저것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웹 서비스 개발하는 거랑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이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얘기로 돌아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여기 좀 써있죠. 여기 보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쓰는 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콘솔 쪽 여기가 이제 뭔가 여기서 출력을 하면 여기다 이렇게 찍힌다라는 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 온라인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웹 중에서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뭔가 이렇게 코딩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구글에서 뭔가 온라인 에디터,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온라인 에디터, HTML 온라인 에디터,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많이 나와요. 자, 그럼 해볼게요. 이제 배열이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변수라 그래요. 이 변수 A에다가 배열 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 그래갖고 이제 뭐 크기 정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넣는 거죠. 5개짜리에다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1 A라는 배열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A 0번째 자리에다가 1을 넣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자리에다가 2를 넣고 두 번째 자리에다가 3을 넣고 세 번째 자리에다가 4를 넣고
네 번째 자리에다가 5를 넣고 이래가지고 얘를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콘솔 좀 로그 하면 이게 이제 출력하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A를 넣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 1, 2, 3, 4, 5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인데 1번째, 첫 번째 숫자가 뭔지 찍어줘 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첫 번째 A라는 배열의 첫 번째 있는 애를 출력해줘 라고 하면 딱 눌러보면 네, 어때요? 2가 여기 나왔죠. 2가 네, 이게 간단한 프로그래밍인데 네, 이렇게 지금 배열이라는 거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여러 개를 모아서 저장한다는 거죠. 아주 심플한 구조죠, 배열은. 근데 이제 이 배열이라는 게 이제 뭐 보면 이렇게 좀 단점들이 있어요. 그 배열이 단점이 뭔지 뭐 여러 개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배열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 미리 공간을 미리 할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단점이 일단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개 공간 할당해 놓고 뭐 예를 들면 뭐 100개 공간 할당해 놓고 근데 우리가 값을 저장할 때 당초에 몇 개가 끝일지 모르는 뭐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 비롯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쓰는 쓰임새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쓰임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가 꽤 다양하게 무슨 이게 좀 이렇게 가렸었네요. 꽤 다양하게 있어요. 이 자료 구조가 그래서 종류가.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연관 배열이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개발자들도 이 연관 배열이란 말 잘 안 써요. 보통 이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들어보셨을 수 있는 게 또 이게 뭔가 채팅이 좀 많이 올랐어요. 아하, 연차 오래되신 것 같은데 웹은 PHP부터 엔간한 거 다 하실 것 같고 앱은 안드 하시겠네요. 아,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삼님, 자바가 앞으로 몇 년 더 갈까요? 요새 들어 걱정이 되네요. 아, 자바 하시나 봐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자들끼리의 얘기인 건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오라클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자바라는 언어에 대해 소유권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오라클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에 어떤 뭐 나는 무슨 언어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사실 좀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게 다 핫해졌다가 어떤 게 또 이게 뭐 이게 푹 죽었다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예를 들면 모바일이 뜬다 그러면 이 모바일에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뭔가 그 언어를 계속 이렇게 학습하고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죠. 이제 어떤 한 언어를 파면 그거에 끝까지 가는 거지. 끝까지. 나는 이거에 완전 전문가. 근데 그런 게 되게 이제 맞는 경우,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언어에 되게 막 꽂혀서 그것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어떤 비즈니스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는, 뭐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엔다이님, PHP 망한다는 소리도 15년은 더 된 소리인데, 요즘 PHP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도 계속 가요. 네,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어는 도구라는 거는 개발자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발주처에서 이미 검증돼서 레퍼런스가 많은 걸 찾는데, 사실 지금 제일 전망 좋은 건 블록체인이랑 D 앱 개발 쪽인 분요. 음. 이게 이제 얘기가 점점 이제 우리가 너무 개발 얘기로만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언어를 진짜 이렇게 독하게 파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그 언어를 파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뭔가 좀 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심도 깊은 얘기를 하자면, 우리 따로, 네,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기회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연관배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연관배열이라고 하면 방금도 앤디 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듣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맥이나 딕셔너리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걸 그냥 퉁 쳐서 연관배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발자 아니신 분들은 이 맵이나 딕셔너리도 낯설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배열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배열은 그냥 어떤 저장 공간, 자, 어떤 이 저장 공간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공간, 이렇게 시작점 그냥 어디든 이렇게 빈데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5개라고 해갖고 이게 자리를 딱딱딱 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0번째에는 뭐 넣고, 첫 번째에는 뭐 넣고, 두 번째에는 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배열인데,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관 배열은 뭐냐면, 근데 이 배열로만 쓰자면 어쨌든 0번째, 1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에 뭐가 있었더라 뭐 이런 게 이게. 그 배열은 그래서 이제 뭔가 순서가, 이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연관 배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아마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게 0번째, 1번째가 아니고 연관 배열은 뭐냐면, 키하고 밸류인 거예요. 키하고 밸류. 아직도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람 이름하고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안 나서 마이크 테스트. 네. 사람 이름하고 뭐 어떤 점수하고 연관을 진다. 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김태우에다가는 뭐 100점 넣고요. 뭐 테드에다가는 뭐 90점 넣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자, 그래서 김태우가 몇 점이었어? 그럼 100점 뽑아주고 테드가 몇 점이었어? 그럼 90점 뽑아주고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배열하고 좀 다르죠. 배열은 아까 0번째, 1번째, 2번째 그럼 뭐 0번째에다 100 넣고 1번째에다 90 넣고 했어도 우리가 김태우 그러면 누구 건지 이렇게 뭐 바로 찾아지지가 않잖아요. 연관 배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하고 밸류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게 이제 연관 배열.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제가 이렇게 배열하고 연관 배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수가 그냥 팍팍 떨어져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자료 구조라는 거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개하고 고양이는 포유류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면 자료 구조를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자료 구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만 알아놔도 그냥 어디 가서 뭐 프로그래머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대화가 되는 수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열, 연관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요 7개 요 7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대충 요 7개가 어떤 건지 대충 감만 잡고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니아 해피님, 딕셔너리가 키와 배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키하고 밸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버짠님 13, 13은 뭔가요? 네. 그리고 니아해피님, 자료 구조가 너무 싫은데 어쩌죠? 그게 있는 거예요. 괜히 자료 구조라고 하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말이. 사실 프로그래밍 하면 자료 구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장하고 불러다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괜히 말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괜히 이렇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뭐 이거는 쫄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런 거 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코딩으로 짜라 하면 머리 아프고 어려워서. 자,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뭔가 사실 코딩하면 머리가 아프다, 뭐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분들이 아마 공부법에 이제 좀 변화를 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 뭐 어떤 언어와 관련된 책을 사고 그래서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더 이렇게 맞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따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책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왜 그 책이라는 걸로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책은 일단 써놓으면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동적으로 막 순간순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 그때그때 뭐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써놓으면 그게 딱 고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써놔요, 거기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그래야 이제 그 책이 좀 있어 보이거든. 뭔가 내용이 많거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기도 한 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로 이렇게 뭔가 공부를 이미 어느 정도 알아요. 공부를 하다가 까먹은 걸 찾아야 돼. 그런 식으로 쓸 때 이제 책에서 찾고 해야 되니까 사실 거기 다 했어야 되는 게 맞기도 한데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지금 다 써져 있는 거를 다 일일이 공부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니아에피님 재미가 이게 이제 머리 아프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일단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봐봐요. 지금 피포, 피로 뭐 이게 이제 그 선입 선출, 아니 후입 선출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걸 그냥 자료 구조는 이런 거예요. 뭐 스택은 이런 거고 뭐 큐는 이런 거예요. 이거 외우려 그러니까 사실 막 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굳이 처음에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료 구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대충 감 잡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뭔가 내가 그냥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만들면서 필요한 걸 그때그때 찾는 식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많이 샜어요. 네, 이렇게 이제 배열하고 연관 배열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네, 연결 리스트. 이게 이제 연결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방송에 보면 제가 이제 특집으로 5회 때 7월 31일입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 이제 쉽게 설명해 보려고 이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하면서 연결 리스트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얘기가 좀 이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요 방송도 다시 한번 봐보시면 꽤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 이게 배열은 아까 연관 배열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이렇게 이제 공간을 미리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넣을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중간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100개를 다 채워놨는데 50번째에다 어떤 값을 넣어요. 이럴라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좀 그 과정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배열을 새로 큰 배열로 만든 다음에 다시 다 때려 넣고 뭐 약간 요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 리스트는 뭐냐면 그 정보들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하나를 저장을 할 때 그 데이터가 다음 저장될 데이터의 주소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또 다음 저장될 애의 주소 값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걸 추가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연결을 끊고 얘가 얘를 보게 만들고 얘가 얘를 보게 만들면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그 체인이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이렇게 이 리스트를 쭉 출력한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첫 번째 그 정보의 위치만 알면 얘를 찍고 얘가 갖고 있는 다음의 주소값을 보고 여기 있구나 해갖고 얘를 또 찍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찾아갖고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찾아갖고 얘를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면
어쨌거나 이 정보 하나하나 저장을 할 때 그 어떤 저장 공간 안에서 그 빈 군데를, 빈 곳을 이렇게 찾아서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뭐 100개다, 200개다 정해갖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계속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 거, 정보. 그게 이제 연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 배열의 단점 극복 위해서, 배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차놀이 하듯이, 우리 기차놀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앞사람 이렇게 꽁무니 잡고 이렇게 막 가죠. 그렇게 기차놀이 하듯이 데이터들이 연결된 거, 이게 이제 연결 리스트예요. 자, 앤디힘님, 다른 언어에서도 해시 값으로 따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시 값을 어떤 그 정보의 위치를 표현하게 만들어서 그 값을 찾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자료 구조도 있죠. 네, 있고요. 해시셋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시, 네, DIP님 해시 아직 제 단계는 아니네요. 네, 그래요. 거기까지 너무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 재미있는 거 위주로 처음에 해 나가면 점점 알게 돼요. 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은 많이 좀 들어봤음직한 게 이제 스택이라는 게 있고요. 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택하고 큐가 약간 뭐 이렇게 좀 친구처럼 뭐 같이 다니는 앤데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써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얘도 어차피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쓰는데, 이제 데이터를 담았다가 이제 꺼내 쓰는 구조인 거예요. 스택이나 큐나 마찬가지예요. 담았다가 꺼내 쓰는 구조인데, 스택은 나중에 담은 게 먼저 나오는 식인 거고요. 큐는 먼저 담은 걸 먼저 꺼내 쓰는 구조인 거죠. 데이터를 담았다가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뭐 버퍼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적 있죠. 얘기하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뭐 동영상 같은 거 보다가도 뭐 이렇게 뭐 버퍼링 걸렸어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멈췄다가 막 딕딕딕 되다가 다시 나오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동영상은 어떤 이게 이 동영상이라는 거는 어떤 정지된 영상들의 그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지된 이미지들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뿌리면은 그게 이제 영상처럼 쫙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이미지들의 집합인데, 그런 거를 막 갖고 와갖고 이렇게 이제 뿌리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이 막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퍼라는 거에 막 이렇게 가까운 버퍼라는 거에 담아요. 담은 다음에 먼저 들어온 애들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빼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화면에다 이제 뿌려주는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버퍼링 하는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버퍼는 버퍼 안에 이렇게 저장했던 거, 버퍼 안에 저장한 이미지들은 다 썼어요. 화면에다 다 뿌렸어. 근데 인터넷이 아직도 안 돼. 그래갖고 그 다음 이미지들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천천히 받고 있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게 버퍼를 채운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을 이게 이제 화면에다 보내기 때문에 그 버퍼에다가 막 그 이미지들을 막 쌓죠. 그래서 그런 걸 버퍼링이라고 해요. 그 쌓는 동안에 이제 화면은 멈춰 있고, 그래서 다 쌀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그게 다 쌓이면, 버퍼가 다 쌓이면 다시 이제 그 버퍼에서 앞에 있는 것부터 꺼내갖고 이제 화면에다 뿌리죠. 그게 Q예요, Q. 자료 규조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Q를 쓰는 거죠. 요거. 그게 Q고요. 스택은 이제 그거하고는 좀 반대로 어떤 뭐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담았다가 마지막 담은 게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거부터 이렇게 꺼내 쓰는 식인데, 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이렇게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 이제 프로그래밍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얘를 지금 뭘로 예를 들어야 될지 지금 제가 갑자기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큰 방이 있어요.
어떤 큰 방 안에 작은 방이 이렇게 있고 그 방 안에 또 작은 방이 예를 들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군가가 여기 이제 이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때는 열쇠로 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들어갈 때 이 방 열쇠를 받아. 그래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방 들어갈 때도 열쇠를 받아. 또 들어가요. 세 번째 방 들어갈 때 또 열쇠를 받아. 그럼 다시 나올 때 세 번째 방에서 이제 열쇠를 지금 열쇠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3개를 들고 문을 열라 그러면 하나씩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열리나 해갖고 열리는 거 됐고 오케이. 두 번째 또 열리나 해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제 스택인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스택을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열쇠를 맨 밑 이렇게 먼저 쌓고 두 번째 열쇠를 이제 두 번 쌓고 세 번째 열쇠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하나씩 꺼내 쓰는 거죠. 자, 세 번째 열쇠 바로 열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열쇠로 여기서 여기서 지금 세 번째 열쇠로 여기 방문 열고 두 번째 열쇠로 여기 방문 열고 첫 번째 열쇠로 여기 방문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뭔가 저장한 값을 가장 먼저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되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 쓰는 게 이제 스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좀 재미가 없으실 건데 지금 이제 빨리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알고리즘 중에 또 이제 유명한 게 요거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어떤 다른 글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든가 할게요. 트리라는 게 있고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보면 자, 트리라는 게 있고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이런 주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트리 구조, 뭐 그래프, 뭐 이런 이제 자료 구조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배열, 연관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얘네들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얘네가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배열도 그렇고 연관 배열도 그렇고 연결 리스트도 그렇고 스택도 그렇고 큐도 그렇고 뭔가 좀 1차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개념이 뭔가 이렇게 갈래가 막 갈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이렇게 한 줄로 뭔가 이렇게 나열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 트리나 그래프 쪽으로 가면 뭔가 이렇게 막 갈래가 막 뻗어나가요. 트리가 이제 트리 구조가 트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이제 이 밑에서부터 봤을 때 이게 뿌리에서부터 이게 막 이렇게 이어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어떤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래프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거, 학교에서 배운 무슨 뭐 그래프, 학교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 배우면서 이렇게 배우는 뭐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이제 XY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런 거보다 저런 게 더 유효해요. 이런 식으로 막 막대 그래프 막 그리고 하잖아요. 요런 그래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이 자료 구조에서 그래프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점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점들이 있어요.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이렇게 점들이. 그래서 얘네들 간의 어떤 이 관계, 막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 상태에서 상태로 연결될 때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트리하고 그래프 쪽을 이제 설명을 또 이렇게 하자면 좀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꼬인
뭔가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자료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한다. 아무튼 그래서 배열, 연관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뭐 이런 애들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이 있어야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쨌거나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가 뭔가 데이터를 막 저장했다가 그거를 막 갖다 쓰기 위해서 쓰는 과정인 거거든요. 사실 프로그래밍이 전부 보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되게 이제 필요한 애들이에요. 되게 이런 애들이 이제 되게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대강의 감만 잡고 계셔도 이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쉬울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자료 구조 얘기를 이쯤 하고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알고리즘. 일단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원래 오늘 지금 주로 하고 싶었었던 얘기가 이 알고리즘인데, 네, 지금 자료 구조 얘기하다가 벌써 막 시간이 막 지금 45분이 지났어요. 네. 일단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뭐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예. 컴퓨터가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 말도 되게 낯설고 막 여기저기 쓰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설명하라 그러면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고 막 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알고리즘을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생각해 보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한 문장을 줄여본 게 이거예요.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 네. 엔브 채팅을 있네요. 혹시 안드로이드 보안 정책 바뀌었나요? 매니페스트에 권한 등록했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네, 제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다 이렇게 뭐 한번 확인해 보고 그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지금 뭐 별풍선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설명을 다시 이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요, 결국은 어떤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의 정보 뭐 이렇게 점수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평균을 구하거나 뭐 어떤 합을 구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한다 보여주는 어떤 뭐 걸 만들었다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뭐 방명록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방명록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을 받아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보여줄 때 내 방명록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걸 순서대로 이제 뭔가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명록 중에서 뭐 누가 쓴 방명록만 모아서 검색해서 보고 막 이런 걸 하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걸로 이제 코딩을 하는 거, 그게 프로그래밍인데, 그렇게 컴퓨터가 그런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들, 그게 이제 알고리즘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뭐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뭐 이렇게 이제 풀잖아요. 사람도 문제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뭐 수학 문제도 풀 수 있고, 뭐 사회 문제도 풀 수 있고, 뭐 한문 문제도 풀 수 있고, 뭐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걸 어떤 걸 푼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에서 저런 식으로 하죠. 어떤 규칙을 발견을 하잖아요. 가지아 유니온님, 네. 잘생긴 BJ,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리아 해피님, 네. 그런 게 알고리즘이었구나. 네. 학교에서 이상한 알고리즘만 배워가지고 알고리즘 엄청 싫어했는데. 네, 그래요. 그게 문제. 교육이 문제예요, 지금 교육이. 그게 지금, 제가 너무 지금 흥분했는데, 네,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질 법하게 해서 재미가 있게. 사실 사람이 어쨌거나 그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주입시킨다고 다 입력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재미가 있어야 관심도 생기고 관심이 있어야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프로그래밍도 이게 재미있을 법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뭔가를 그냥 자기 거를 만들어 보는 거. 그게 뭐건. 근데 이제 추천드리는 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이제 웹이에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뭔가 웹페이지에서 뭔가 돌아가는 거.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이용해갖고 뭐 게임도 만들어 봤고요. 그 전에 뭐죠? 뭐 계산기 해봤었나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그런 단순한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이 저희 사무실이 네,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게 이제 가만히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시간 어느 정도 동안 인적이 없으면 이게 뭔가 움직임이 없으면 불이 지가 꺼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 움직여서 이제 불을 켜고 왔습니다. 아무튼 네, 그 이제 알고리즘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 이제 사람이 문제 푸는 방식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도 보면 이렇게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발견해서 그거를 이렇게 풀죠. 근데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문제 푸는 거랑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이게 프로그래밍도 결국은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떤 알고리즘도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알고리즘화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문제 푸는 거나 알고리즘이나 뭐 어차피 뭐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보통 이게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방식하고 컴퓨터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컴퓨터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보다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뭐 혹은 1부터 뭐 만까지 더하는 거. 이거 사람은 예를 들어 일일이 이제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1부터 만까지 다 더한 값이 얼마냐라는 거 값을 구할 때 그거를 이제 그 규칙을 찾아내서 어떤 한 방에 공식 한 방에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찾죠. 그런 식 이게 수학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계산 능력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복은 1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게 처음에 시작은 아마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처음에 시작은 그냥 사람이 문제 푸는 거 그냥 그대로 대입한 그런 거에서 아마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 초창기에.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의 이 능력, 빠른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사람이 하는 방식하고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이 알고리즘으로. 그래갖고 이제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푸는 어떤 방식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다.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건데 결국 시작은 아무튼 이제 사람이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있는 어떤 숨어있는 어떤 규칙을 찾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공식도 찾아보고 막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어떻게 풀지라는 어떤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 컴퓨터의 이 빠른 계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찾다 보니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됐고요. 그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몇 가지 그냥 바로 쓸게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부터 뭐 만까지 다 더하려면 이거는 사실 이제 해야겠죠? 그리고 사람 보고 이제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이제 규칙을 찾아내려고 되게 애를 쓸 거예요. 뭐 계산기 들고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하고 만까지 다 더하려고 그러면 뭐 몇 시간 걸리겠죠? 안 걸릴까요? 뭐 아무튼 손이 빠르면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는 문제를 안 풀죠. 너무